여기 가볼까? 네. 아, 나 유채꽃 향 너무 좋아. 보통의 하루가 감사한 건 나의 사람들과 소소한 행복을 나눌 수 있어서겠죠. 날씨 좋으면은 이렇게 좀 외곽으로 오는 편이 집이랑도 생각보다 가깝고. 그래서 오늘도 일상의 기록을 남기는 이 가족. 안녕하세요. 저희는 울산에 살고 있는 오정두. 김한샘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저희 첫째 로라, 그리고 여기 뱃속에 할로도 있어요. 저희는 나는 솔로라는 프로그램 6기로 출연을 해서 영철, 영숙이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만나서 지금은 이제 부부가 되었습니다. 4년 전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만난 두 사람. 어떻게 울산에 자리 잡게 됐을까요? 제 고향은 부산이고요. 제 고향은 충청도 홍성이에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홍성에 살고 나머지는 세종시랑 이제 서울에 계속 거주했었어요. 저희가 이제 결혼을 하기로 결심을 하면서 주말 부부는 하기가 힘든 상황이었고, 그래서 어떻게든 합쳐보자라는 결론을 내려서 내려오게 됐습니다. 처음에 완전 부담감이 있었죠. 아무래도 환경이나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서울이 그런 환경이 잘 구축이 되어 있으니 울산은 아직 나한테는 너무 안 돼. 나한테 너무 가혹한 것 같아. 약간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지금 현재 5,100만 명의 내국인이 한국에 살고 있는데 52, 53% 정도가 수도권에 몰려 살고 있습니다. 25세에서 한 34세만 보면 63%가 수도권에 살고 있어요. 공간은 한정돼 있는데 사람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럼 밀도가 높아지지 않습니까? 서로 자원을 갖고 경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하나의 피라미드의 꼭지점을 향해서 달려가면 다른 거를 쳐다볼 겨를이 없는 거죠. 내가 결혼을 하는 거, 내가 아이를 갖는 거, 이거는 부차적인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미래를 도모할 수 있는 공간이 한 군데밖에 없다는 거는 정말 큰 문제예요. 우리가 그런 공간을 여러 개 만들 때, 그리고 각자의 공간이 특색에 기반해서 성장을 할 때 더 인간다운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거겠죠. 다양성이 없는 사회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저출생의 근원으로 지적되는 수도권 집중화. 이 밀도의 문제가 해결되면 좀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걸까요? 한샘 씨 부부의 울산 보금자리입니다. 로라야 뭐해? 금방 밥 해줄게. 메인 요리사 한샘 씨와 보조 요리사 정두 씨가 부지런히 움직이면 맛보기 담당은 당연히 로라. 맛이 어때 로라야? 오늘 저녁 메뉴 합격인가 봅니다. 아이 먹는 것만 봐도 마냥 배부르고 그 모습에 꿀이 뚝뚝. 세상 모든 부모가 그럴 테지만 부부에게 로라는 아주 특별한 선물이었다고 하는데요. 연애가 저희가 그렇게 길진 않아서 맞아요. 지치기 전에 결혼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22년도 1월 1월 1일 1일 날. 만나기 시작해서 그 2022년 해 7월 30일 7월 30일. 결혼했죠.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빨리 결혼하게 되셨어요? 이세 소식을 좀 빨리 알게 돼서 기왕 이렇게 된 거 결혼도 서둘러서 하자라는 결심을 했습니다. 조금 일찍 찾아온 아이 덕분에 어쩌다 보니 부모. 엄마 아빠 역할은 처음이지만 누구보다 로라를 잘 키우고 싶습니다. 으짜. 우와, 우리 film 보러 간다? 엄마 이제 안전운전 할게.
아이가 좀 더 많은 걸 보고 듣고 느낄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 주말이면 늘 두 모녀가 바쁘게 움직인다네요. 장롱면허했다가 운전 실력이 많이 늘었어요. 자녀가 있으면 대부분 자가용으로 다녀야 되거든요. 맞아요. 울산이 뭔가 운전하기도 더 편한 것 같고 도로도 넓고 대부분 주차장도 있고 서울만큼 막 교통체증이 심하거나 이러진 않아서 잘 적응했던 것 같아요. 이젠 제법 베스트 드라이버가 된 엄마 한샘 씨가 로라와 도착한 곳은 요즘 아이들 사이에서 인기 최고라는 뮤지컬 공연장입니다. 정보가 곧 힘인 시대. 각종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원하는 정보를 잘만 찾으면 지역에서도 이런 공연은 물론 다양한 문화생활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다는 게 한샘 씨의 지론. 만약에 저희가 정말 학습 딱 이렇게만 생각하면 서울에서 못 나올 것 같거든요. 그리고 혹은 서울도 만족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해외로 막 나갈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거에 더 가치관을 두고 또 우선순위 두냐에 따라서 지방에서도 충분히 아이들한테 값진 경험을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인 것 같아요. 그렇게 울산 육아를 만끽 중인데요. 사실 걱정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아무래도 저도 이제 충청도에 살았다 보니까 실제로 그런 고충이 있었어요. 부모님이 좀 교육적으로 서포트를 많이 해주시는 편이었는데 다 지방엔 없고 다 서울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미술학원도 그 홍대 앞으로 다니기도 했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뭔가 그 문화생활 할 때도 서울로 보여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서울이 그런 환경이 잘 구축이 되어 있으니 서울에서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한 조사에 따르면 수도권에 사는 청년 중 절반에 가까운 이들이 비수도권으로 이주할 의향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수도권에 살고 싶은 이유에 대해선 삶의 질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 요인을 꼽았는데요. 정말 수도권의 환경이 비수도권보다 나은 삶을 제공할까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전라남도 목포에 왔습니다. 냠냠냠냠냠냠. 자, 꽃. 너 좋아하는 꽃? 너무 좋아, 꽃 냄새가. 결혼 4년차 명호 씨와 민지 씨, 그리고 17개월 아들 원우를 만났는데요. 관리비 얼마 나왔어? 매달 나오는 거랑 비슷하게 나왔는데 한 20만 원 정도? 전기를 좀 더 썼죠. 다른 건 비슷해. 우리 많이 쓴다니까? 근데 이 집이 세 분이 사는데 꽤 넓은 편이네요. 그쵸, 뭐 평범한. 네, 맞아. 이 동네에서는 다 이 정도 규모에 살아요. 저희가 사는 집이 33평 정도 되는 아파트인데 나름 10년이 안 된 거의 약간 준신축이고 목포역이나 사무실하고 되게 가까운 입지고 1000세대가 넘는 대단지예요. 전세로 2억 정도? 또 신생아 특례대출이라고 요즘 또 나오다 보니까 이자도 굉장히 저렴하게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 살던 집은 1.5룸에 그 당시에 한 2억 2천 주고 살았던 것 같고 근데 거의 여기는 집이 3배 크기가 됐는데 비용은 더 다운되고 퀄리티도 더 좋아져서 다른 나라에 온 것 같았어요. 처음에. 그래서 돈이 남아가지고 차도 구입하고. 민지 씨와 명호 씨는 각각 문경과 인천에서 태어났지만 여느 청년들처럼 치열한 서울살이를 겪었습니다. 서울에서 이제 스타트업
이렇게 하고 대기업에도 있다가 우연찮은 계기로 이제 여행사를 이제 만들게 돼서 좀 지방의 기회가 좀 보여서 목포에 내려오게 됐습니다. 저는 광고 회사를 다녀서 계속 그쪽 업계에 있었어요. ATL, BTL 쪽으로 일을 했습니다. 먼저 깃발을 꽂자는 개척자의 마음으로 내려온 이곳. 목포에서 일하면 저는 기회가 많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거에 비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우리가 경쟁이 심하다는 건 반대로 제가 가진 가치를 제대로 증명하기 어렵고 그거에 약간 합당한 보상을 받기도 어려운데, 여기는 보다 여유가 있지만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현재는 쓰임없이 버려진 공간을 활용하는 일까지 사업을 확장했는데요. 그보다 값진 건 가족을 꾸린 거죠. 추워. 아이 추워. 가자. 어린이집 가요. 어린이집 걸어가세요? 네, 아파트 단지에 있어요. 지난달부터 어린이집에 다녔다는 원우. 꽃, 향기로워. 아무리 갈 길이 바빠도 최애 꽃향기를 놓칠 순 없죠. 꽃 여기 많네. 꽃 냄새 맡을 거야? 오. 괜찮아? 아야 했지? 다소 험난했지만 가던 길은 마저 가는 게 사내대장부의 도리. 안녕하세요. 걸어서 5분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어린이집에 도착해서 아이가 등원하면 그제야 민지 씨도 출근한다는데요. 몇 킬로예요? 몇 킬로 되지? 3킬로 되나? 굉장히 가깝네요. 걸어서 30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목포 사람 됐다고 느끼는 게, 목포 사람은 30분 이상 걸리면은 잘 안 만나거든요. 다른 지역이라고 생각해서. 전 처음에 왔을 때 되게 그게 이해가 안 갔거든요. 아니 무슨 서울에서는 끝과 끝 지하철 한 번 가려면 1시간 넘을 때도 있잖아요. 운이 안 좋으면. 그래서 1시간 교통은 되게 우습게 생각했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으니까 그게 너무 이상했어요. 어린이집에서 차로 5분, 걸어서는 25분 거리에 있는 이곳. 여기가 민지 씨 일터예요? 저의 일터입니다. 여기 뭐 하는 곳이에요? 여기는 숙소입니다. 여긴 게스트하우스예요. 여기 옛날 여관 건물이었어요. 한 70년에 지어진 거를 리모델링을 한 건데, 제가 어렸을 적에 할머니랑 살았었는데 그런 다락방 같은 느낌을 좀 주고 싶었고, 저는 어릴 때 카세트 테이프 듣던 세대여서 카세트 테이프를 들으며 힐링했던 게 되게 좋았어서 손님들이 음악 들으면서 좀 휴식 취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으로.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매입할 수 있었고, 인테리어부터 소품 하나까지 민지 씨 손길이 안 닿은 곳이 없다는데요. 서울에서 기획 일을 했던 경험 덕인지 민지 씨만의 개성과 감성이 가득. 지역에서의 새로운 도전은 결코 실패가 아닌 생각의 전환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게 된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아이랑 시간을 보내려면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가 필요한 시간대를 생각해서 이 시간대에 일할 수 있는 데가 어디지 하다가, 그러면 아예 숙소를 만들어서 하자가 된 거예요. 어린이집 시간에 맞춰서. 아이가 등원한 시간과 손님들의 입퇴실 일정을 민지 씨가 직접 조율한 거죠.
이제 일 다 끝나셨어요? 네, 숙소 일은 다 끝났어요. 또 다른 일이 있으세요? 네, 이제 이 근처에 식당 가서 잠깐 재료 좀 준비 좀 해야지 돼요. 여기서 한 도보 5분 정도만 걸으면 돼요. 몇 발짝 안 걸었는데 또 다른 일터에 도착. 여기는 제가 운영하는 식당이에요. 몇 달 후 가게 재오픈을 앞두고 정비차 들렀답니다. 채식 식당인데 샐러드 종류를 좀 몇 개 더 늘리면 좋을 것 같아서 테스트 한번 해보려고요. 많더라고요, 의외로. 단골 가게였던 식당을 1년 전쯤 인수받아서 운영했는데요. 다지기만 하면 돼요. 비건 식당만 하더라도 서울에는 꽤 있잖아요. 근데 여긴 그렇지 않고 목포에서는 채식 식당이 저희 하나밖에 없거든요. 여기는 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어떻게 보면 기회가 좀 많죠, 여기는. 기회가 계속 떨어지네요. 목포에서는 유일무이 그 희소성의 가치를 알아본 덕에 손님들도 늘었죠. 그럼에도 조식과 점심 위주로만 탄력적 운영을 했던 이유는 하나. 저는 이제 결혼의 이유가 이런 예쁜 아이와 함께 하려고 결혼을 한 거여서 제가 목포에서 만약에 일을 한다면 제가 기존에 하던 기획 업무를 할 수도 있지만 어딜 가나 그 업무는 조금 강도가 세다 보니까 워라밸이 없을 것 같았어요. 마침 제가 여행을 진짜 좋아하고 언젠가 게스트하우스는 해보고 싶었던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였어요. 나이가 좀 들고 은퇴하고 하고 싶었던 게 매우 앞당겨져서 하게 되었죠. 대한민국 최고의 광고회사에서 근무했던 민지 씨. 어릴 때부터 꿈꿔온 직장에 들어가서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지만 그럴수록 고민은 더 깊어졌답니다. 야근도 많고 추석 연휴나 설 연휴에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어요. 항상 뭐 장을 봐도 냉장고 문 열 시간이 없어서 장 본 거 그대로 이제 재료들이 썩고 있고 거의 안 자고 거기서 다 숙식 다 해도 아무도 모르고 뭐라고 하지도 않는 분위기였어요. 그 회사에서 이제 아기 낳은 동료들, 워킹맘들 보면은 어떠셨어요? 두 부류가 존재하는데 하나는 아이에게 조금 더 본인의 시간을 많이 쏟는 워킹맘이어서 주변 동료들이 조금은 같이 일하기 꺼려하는 그런 모습의 엄마와 워킹맘이라고 얘기를 안 하면 모를 정도로 본인의 일을 완벽히 하고 오히려 아이의 그런 것들은 잘 안 가고 아프거나 뭐 해도 티도 잘 안 나는 그 두 부류가 있었고 저는 두 부류 다 일을 해봤으나 이제 첫 번째 상사분은 그 당시엔 이해를 못했는데 지금은 너무 이해가 갔고요. 두 번째 엄마 같은 경우는 진짜 대단하다. 지금 완전 이제 높은 직급까지 올라가셨는데 같이 출장을 다니거나 하면 다 들려요. 애기랑 통화하고 이러는 게. 그럼 진짜 안타까워요. 애기 엄마 언제 와 보고 싶어. 뭐 나는 엄마 보려면 몇 밤 자야 돼. 막 이렇게 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죠. 진짜.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경우는 정말 힘들구나를 그 극단적인 예를 보면서 제가 느꼈었고 그럼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되게 고민했던 것 같아요.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은 균형점을 찾는 제3의 선택. 이제 인생의 우선순위가 뭔가를 딱 정하고 나니까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힘듦이 없었어요. 나는 내 인생에서 가족 그리고 아이 이게 내 인생의 1번이니까 나머지 것들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네, 그런 게 힘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 웃는 거죠? 지역에서 찾은 새로운 인생. 두 가지 일을 하면서도 양육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를 좀 편하게 키울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목포라서 가능한 도보 생활권 덕분이라는데요. 실제로 지금 숙소랑 최소한키라는 저희 식당이 한 500m 정도 거리에 있고 또 거기에서 저희 사무실이 한 600-700m 떨어져 있고 그런 식의 거리고
일이 있을 때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사무실에 있다가 약간 뭐 일이 있다 그러면은 잠깐 와서 애기도 봐주고 제가 잠깐 하원 시켜주고 다시 사무실 가기도 하고. 왜냐면 워낙 가깝기 때문에. 근데 제가 서울에 살았으면 이게 가능했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아이가 하원하는 동시에 엄마도 퇴근 완료. 오롯이 둘만의 시간입니다. 요즘 원우는 책 읽는 재미에 푹 빠졌다네요. 딸기. 딸기. 딸기 여기 있어. 큰 딸기 있네 여기. 이제 곧 말하겠네요. 딸기 하면 딸만 봐. 딸. 엄마 해요? 네, 엄마는 해요. 엄마 어딨어? 엄마. 엄마야. 다 엄마야. 여자면 다 엄마고 남자면 다 아빠야. 아이와의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는 것도 목포살이의 장점. 서울이나 경기에 살았으면 제가 이렇게 여유 있게 아이를 못 보니까 아이한테 엄청 짜증을 내고 신경질을 내고 그랬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환경에 있으니까 얘도 저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넌 모르겠지? 민지 씨는 몸도 마음도 건강한 엄마가 되고 싶답니다. 인생의 1순위를 지켜내기 위해서 말이죠. 새로운 차원의 문이 열린다고 했거든요. 기존에 내가 느꼈던 행복과 즐거움과 기쁨은 다른 차원이다. 내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겪지 못했던 거기 때문에. 물론 그만큼의 힘듦도 있다. 근데 힘듦이 클수록 원래 또 기쁨이 커지잖아요. 여행에서도 힘든 게 더 기억에 남는 것처럼 저는 그래요. 대도시에 살다가 와서 주변 사람들이 괜찮냐고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데 대도시에 사는 삶이 맞는 사람이 있고 또 시골이나 소도시에 사는 삶이 맞는 사람인데 저는 딱 목포 소도시에 사는 삶이 저한테 맞더라고요. 본인들이 삶이 어느 쪽에 맞는지를 경험을 안 해보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대도시에도 살아보고 시골에도 살아보고 소도시에도 살면서 본인한테 적합한 도시를 좀 찾아가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모두가 삶의 질을 운운하며 서울로 향할 때 반대의 길을 선택한 이들. 민지 씨 부부가 목포에서 찾은 해답은 아주 또렷했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최고의 가치, 그게 바로 인생의 이정표가 되어줄 것이라고요. 부산이나 뭐 광주나 대전, 대구에 앞으로 인구가 더 청년 인구가 줄어들 거예요. 그럼 여기에 삶의 질이 나빠지느냐? 그거 아닙니다. 삶의 질이 반드시 인구가 많다고 해서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인구가 적으면 적은 대로 오히려 삶의 질은 더 좋아질 수 있죠. 수도권과 견주어도 결코 떨어지지 않는 삶의 질. 하지만 대부분의 청년은 지역에 남거나 혹은 지역으로 가길 주저하는데요. 분명 그럴 만한 이유는 있습니다.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아주 주요한 요인이 일자리 요인이에요.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하고 기업은 청년이 없어 지역에 못 가겠대요. 닭이 먼저입니까? 달걀이 먼저입니까? 최근에 연구 경향을 보면요. 이런 얘기가 대세예요. 예전에는 일자리를 잘 만들잖아요. 그럼 청년들이 그 지역으로 유입이 됐어요. 2010년 이후로는 이런 트렌드가 완전히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는 청년들, 특히 혁신 인재들이 있는 곳으로 일자리가 붙는 현상이 발생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기업들의
부가가치의 원천이 아이디어였던 거예요. 그 아이디어는 기계가 아이디어를 내는 게 아니라 청년 인재가 아이디어를 내는 거예요. 네, 저는 경남 하동에 살고 있는 올해 30살 이강희입니다. 꽉 막힌 도로와 지옥철 대신 하동의 풍경을 벗삼은 이 코스가 출근길이라는데요. 스쿠터를 타고 10분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희 씨를 필두로 4명이라는 작은 사무실. 그래도 직원들의 스펙만큼은 웬만한 대기업 못지 않다고 하는데요. 능력과 열정으로 똘똘 뭉친 이들. 일명 하동 어벤져스. 그 버티컬 커머스에 대한 관점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어떤 일을 하는 걸까요? 예를 들면 제품들이랑 상세 페이지는 다 하동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디자인과 기술을 통해 가지고 지역에 있는 물건들을 더 잘 팔리게 하거나 혹은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게 하는 일들이 그게 저희가 하는 일입니다. 든든한 동료들과 함께하면서 하동에서도 꽤 건실한 컨설팅 회사로 자리 잡았다는데요. 창업을 시작했을 때 세워놨던 기준이 있어요. 서울에서 있을 때만큼 딱 번다였는데 아직은 좀 더 도전을 하고 있는 편 쪽인 것 같습니다. 강희 씨는 서울의 게임 회사에서 6년간 일하고 고향인 하동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금까지는 남들 걸 많이 해줬어요. 다른 분들이 필요한 소프트웨어 개발해주고 디자인 브랜딩을 해줬는데 이제는 저희 걸 하고 싶다라는 욕심이 생겨서 요즘엔 많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하동에서 사업을 시작하면서 가장 좋은 점은 큰 부담 없이 뭐든 도전할 수 있다는 것. 잘 있나? 뭐해 아들? 왔나? 뭐하고 있어? 이거 이제 잘 심었는지 보려고. 이거 없잖아. 이거 어디 갔노? 반가운 인사로 만난 이분들은 알아서 올라오지. 아, 부모님이세요? 네. 우리 아들. 아들만 셋인 집안의 둘째 강희 씨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과 친구처럼 지냈답니다. 5년 전 서울 생활을 접고 돌아왔을 때도 부모님이 제일 반겨주셨다죠. 지금도 큰 힘이 된다는데요. 우유 같은 거에 섞어가지고 바로 먹을 수 있는 음료수 같은 걸 만들 거예요. 단호박죽, 우유 같은. 바나나 우유하고 경쟁 되겠나? 강희 씨의 새로운 사업은 구황작물로 음료를 만드는 것. 이거를 해갖고 놓고 한 번 더 헹구는 게 아니야. 맞아. 부모님과 마을 분들이 일손을 보태주시는 덕분에 시작이 막막하지만은 않았다는데요. 같이 뭐 하면 돼요? 또 다른 지원군이 왔나 본데요. 그 아까 사무실에서 봤던 분 아니세요? 아, 네, 맞아요. 제 여자친구인데 이제 곧 결혼하려고 합니다. 결혼하기로 했어? 아니 친구로 지내는 거 아니야? 좀 새삼스럽다 야. 빨리 하자, 빨리. 3년 전 창업 동지로 만난 후에 연인으로 발전했다는 경민 씨. 강희 씨 부모님과도 이미 가족 같은 사이라네요. 근데 엄마 아빠는 단호박 좋아하세요? 난 좋아해. 엄마 아빠라고 하시죠? 네. 그냥 제가 부를 때 그냥 엄마 아빠라고 부르는 게 편해요. 경민이가 부침성이 좋아가지고 친구 같은 느낌이 들죠. 그 시 누구야? 김현종이 시가? 한 사람이 오는 건 우주가 온다고? 오. 그런 느낌? 아드님이랑 예비 며느리가 가까이에 있어서 좋으시겠어요? 네, 좋지요. 근데 여기 나는 하동에 있을 때도 똑같은 게 대학도 대학이지만은 그것도 있었어. 하동에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맞아. 엄청나게 눈치를 많이 줬어.
도시로 가야지 성공했다고 생각하지. 이제 보통 좋은 대학이라는 건 다 도시나 서울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좋은 대학을 가라, 뭐 좋은 직장을 들어가라 라는 게 뭐 서울에 있는 친구들한테는 그냥 단순한 말로 들릴 수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고향을 떠나라는 말이거든요. 좋은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갔지만 현실은 또 달랐습니다. 위로 올라가야 된다라는 압박? 왜냐면 주변에 성공한 사람들 되게 많이 보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뭔가 꾸역꾸역 살아나가고 있을 것 같은 느낌, 그렇게 될 것 같아서 빨리 그만둔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이는 거예요. 아, 내가 한 저 정도 연차 되면은 저런 일을 하겠구나. 그러면 저 때는 저런 고민을 하겠구나. 여기는 성취라기보다는 생존에 가깝거든요. 저희는 정말 제로에서 일을 만드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더 재밌고 그게 진짜 나를 위한 거라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시작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서울살이처럼 막연하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나만의 방식을 찾아갔죠. 엄청 잘하지 이제. 오늘 바람 좀 괜찮네. 오늘 바람이. 승부한 거 같잖아 지금. 살았잖아. 살았잖아. 이걸 살죠? 윙 날라갔고 우리 주변을 계속. 일상의 안정과 여유를 되찾으면서 앞날도 그릴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색깔이 있으면은 좀 뭔가 행사가 이렇게 막 일어나는 게 싫으니까 결혼식을 좀 간소화해보고 그렇지, 싶었던 그렇지. 건데 결혼식 안 하면 더 설명할 게 많아질 것 같긴 그러니까 또 하더라. 그것도 에너지가 많이 드는 일이긴 해. 좀 짜잘짜잘한 건 많이 살아. 내년 4월 결혼을 약속했답니다. 조금 이르지만 결혼 진심으로 축하해요. 정확한 계획은 없지만 결혼을 하게 된다면 아이를 가지고 싶죠. 저는. 원래 막 아이 계획이 있고 이런 사람은 아니었어 가지고 근데 이제 최근에 그런 상상을 많이 이제 하는 것 같아요. 내 닮은 애기 있으면 어떻지? 경민이 닮은 애기 있으면 어떡지? 와 근데 머리 아픈데 둘 다 닮으면 어떡하지? 와 장난 아니겠다. 이제 이런 상상하면은 애기 가지고 싶다 이런 생각들 되게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100%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하동 아니었으면 결혼도 애기도 생각이 없었어요. 서울에 있었다면 일이 더 중요한 사람이었을 거고 커리어가 더 중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약간 주체적으로 살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내 시간을 온전히 다 사용할 수 있거든요. 남들이 시킨 게 아니라서.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제일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꼭 서울이어야 하죠? 반문하는 청년들, 그들은 말합니다. 지역으로 되돌아온 건 결코 실패해서가 아니라 또 다른 성공을 위해서라고요. 저는 애기 이름 미리 정해놨거든요. 우주라고. 근데 저는 약간 반대하고 있어요. 약간 우주보다 더 큰 게 아직은 없지 않냐. 둘째가 그럼 섭섭해. 둘째가 뭐가 되든 섭섭할 작은 텐데. 건데. 그러니까 아빠가 듣다가 그럼 사랑은 어떠니? 그 사랑은 우주만한 거지. 그거 괜찮네. 하동에서 자라면 어떨 것 같아요? 하동에서 이렇게 예쁜 자연 보면서 자라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좀 자연에서 얻지 않을까? 그 친구들이랑 관계에서 얻지 않을까? 다 좋은데 딱 하나만 안 좋은 것 같아. 딱 두 가지만 안 좋은 것 같아. 병원이 가깝지 않다는 거. 두 번째가 그 친구들을 만나기가 어렵다는 거. 그러면 병원은 어쨌든 좀 병원 가까운 데서 사는 걸로 해결하고 애기들이 있는 거는 좀 우리 또래 사람들이 모여 있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좀 그런 친구들만 있을 수 있으면 하동에 사는 게 너무 행복하겠다 생각해요. 또래와 함께 할 수 있는 보통의 삶. 두 사람의 작은 바람은 이뤄질까요? 우리가 온라인으로만 아기를 키울 수 없잖아요. 아기라는 거는 서로 만나서 사회성도 길러야 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배워야 되고 그 속에서 친구를 만나고 놀아야 되고 서로 이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으려면 규모의 경제가 나와야 되는 거죠. 이 청년들이 네트워킹이라는 것을 너무나 중시합니다. 소통, 그 다음에 함께함, 이게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결혼, 출산 계획에 영향을 주는 거죠. 지역에서의 삶을 지속하게 하는 건 바로 네트워킹.
그렇다면 어떤 형태로 가능할까요? 여기 부산에서 답을 찾은 가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산 화명동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 김송아라고 합니다. 아빠 황명익입니다. 대천천이 흐르는 평범한 동네. 여기선 해결책을 얻을 수 있을까요? 대천마을에 어떻게 오시게 됐어요? 저희가 원래 살던 곳은 여기 화명동 바로 다리 건너면 있는 근교인데요. 그곳에는 바로 옆집 말고는 아이들이 전혀 없었어요. 친구를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가까운 곳으로 이사 오게 되었습니다. 송아 씨 부부가 대천마을에 둥지를 틀게 된 이유. 아이들이 학교 수업을 마치고 모이는 방과 후 교실입니다. 20년 전에 꾸려진 공동육아 협동조합인데요. 부모들이 조합원의 자격으로 함께 양육하는 거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담하는 선생님도 있지만 부모들이 교육에 적극 참여합니다. 말에 한번 만나고 전반적인 운영부터 각종 행사의 기획과 홍보까지 주도적으로 나서죠. 부모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조합원들이 터전을 마련해서 아이들을 육아하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함께 모여서 자라다 보니 아이들은 자연스레 공동체 질서를 배운다는데요. 뭘 그렇게 열심히 보나 했더니 청소표? 나는 뭘까? 나는 신발장이지요. 근데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총 38명의 아이들은 청소와 정리정돈, 설거지 같은 일상의 과업도 같이 합니다. 서로 부대끼면서 공감과 소통, 무엇보다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체득하죠. 아이들이 여기서 함께 일상을 나누면서 일상 속에서 관계하고 일상 속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살아가는 법들을 배우는 걸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저녁 6시 집으로 가는 길. 2학년 태산이가 바로 송아 씨 부부의 막둥인데요. 단짝 지훈이와 친한 형 승우까지 만나서 바로 옆 건물로 들어가는 아이들. 4명이 같이 어디 가는 거예요? 집이요. 어디가 집이에요? 여기 4명 같이 살아요. 다 같이 사는 거예요? 2, 3. 근데 다 같이 한 집에 모여 사는 거 아니에요? 4층, 2층, 5층, 3층. 이렇게 살아요. 방과 후 교실에서 1분 거리. 5층엔 태산이네, 2층엔 지훈이네가 살고 있다는데요. 조합원 가족 6가구가 합심해서 마련한 공동주택이랍니다. 그리고 여긴 여기서 저희가 놀아요. 부메랑 1층에 마련된 또 다른 공간. 그래. 펑지맛 안경. 건물을 처음 지을 때부터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하네요. 태산이와 친구들이 놀이터를 종횡무진하는 동안 엄마 송아 씨가 왔습니다. 태산이, 지원이 잘 놀았어. 지원아 오늘 엄마 늦는다고 회사에 전화 와가지고 우리 집에서 밥 먹고 있으면 엄마 자자. 오실 거야. 가자. 가자. 잠 잘지는 나중에 한번 생각해보고. 예. 자주 있는 일인가요? 네, 저희는 아무래도 맞벌이니까 좀 이렇게 급하게 그럴 때 많아가지고 편하게 서로 맡기고 또 그렇게 있으면 또 편안하게 또 유도할 수 있고 해서 자주 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태산이 4남매에 지훈이 형제까지 누가 침남매고 옆집 아이들인지 모르겠네요. 지원이 네 머리는 왜 깎았어 그렇게? 깜깜을 왜 했어? 1년 동안 고민해서 한 거야. 뭘 고민했는데? 휴게소에서 그 빡빡머리 애가 있었어. 멋져 보여서 할까 말까 생각하다가 이제 한 거야. 할아버지 됐다가 두 번째는 유희관 됐다가 세 번째는 이렇게 까까머리 됐어. 시시콜콜한 얘기도 스스럼 없이 나누는 모습이 그야말로 대가족입니다. 네.
여기는 저희 둘째 정연이고요. 저희 첫째 혜인입니다. 2층에 아들 지환이고요. 저희 집 막내 세산이고요. 2층에 작은 아들 지원입니다. 지원이한테 아들이라고 했어요. 좀 자연스럽게 그렇게 나오는 것 같긴 해요. 그렇게 오붓하게 시간을 보내던 중 지온이의 진짜 엄마가 아이들을 데리러 왔습니다. 잘 있었죠? 맛있었죠? 엄마 밥보다 맛있었어. 원래 남의 집밥이 더 맛있는 거 맞더라. 퇴근 시간이 일정치 않거나 뭐 일이 생기거나 하면 그냥 좀 부담 없이 서로 부탁하는 편인 것 같아요. I love you, baby. 갑시다요. 나 춤춰볼까? 엄마 나 싫어. 뭐가 싫은데? 가기 싫어. 이렇게나 재밌고 즐거운데 헤어지기 싫은 거 인정입니다. 먼저 하시고 있어. 나 이거 띄워줘. 한참을 실랑이 한 끝에 결국 지온이 승. 안녕. 지훈이가 원래 엄마랑 떨어져 자는 걸 진짜 못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점점 커가지고 편해지니까 요새는 한 번씩 같이 자기도 해요. 봐봐. 때론 책에서 배울 수 없는 것들이 있죠.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필요한 가치와 정서적 경험들.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송아 씨 부부도 깨닫게 됐답니다. 안 다칠 정도로. 그래서 4남매 모두를 공동 육아로 키웠다네요. 그 과정에서 협력과 연대의 진정한 의미도 발견했습니다. 공동육아를 안 보냈으면 저는 아이가 4명이었을까 생각이 들긴 해요. 혼자서 뭐 이렇게 아둥바둥하는 순간들 등등 있을 때 그때 항상 누군가가 도와주셨어요. 거의 50가구 정도 되는 조합원들이 같이 길러주는 것 같아요. 내가 바라보는 자식들도 많아지고 우리 아이들의 부모들도 많아지고 그런 관계 속에서 아이가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가 몸도 건강하지만 마음도 건강하고 관계도 건강하게 크는 것 같아서 계속 보내고 있어요. 자유롭다. 그리고 아이답다. 그 나이에 맞게 잘 크고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부모와 아이가 같이 성장하며 함께 사는 삶의 가치를 알아가는 곳. 유토피아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공동육아는 수도권보다 지역이 이거를 만들 수 있는 조금 더 좋은 환경이 되겠죠. 우리가 공동육아를 보면은 공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수도권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집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좀 더 수도권이 불리한 환경일 수도 있겠죠. 공동체적 환경을 만들기에 조금 더 적합한 환경이 경쟁의 강도가 약간 더 낮은 곳이에요. 수도권에서는 아니면 서울에서는 주변을 보니까 아유 옆집 누구는 영어를 배우고 있는데 우리 애가 뒤처지는 게 아닌가. 훨씬 더 그렇게 크게 느낄 가능성이 크죠. 울산 한샘 씨네 가족을 다시 만났습니다. 산부인과 병원인데요. 로라의 남동생 할로를 보러 왔답니다. 할로 반가워. 얼굴 한번 보자. 할로야. 반가워. 아이고 부끄러운가 보다. 또랑또랑한 누나 목소리를 단번에 알아차린 것도 같죠. 엄마 닮았어? 아빠 닮았어? 엄마 닮았어. 로라 닮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 로라 닮았어? 그때가 엄청 높다 그죠? 입술이 완전 남편 입술이에요. 네. 할로 만지고 싶어? 사실 남편은 좀 한 명만 우리가 좀 여유롭게 좀 키워보자 이런 마음가짐이었고, 저는 그래도 우리가 형제 자매가 있어서 더 행복하지 않냐.
그래서 좀 형제 자매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근데 남편이 너무 완강하게 하지 않고 반반이었어서 제가 열심히 계속 이제 되새김질했죠. 우리 둘이라면 가능하겠다라는 게 그냥 지배적이었어요. 네. 동생 어떻게 생겼어? 로라 닮았어? 아니, 엄마 닮았어? 머리 배 앞에. 엄마 배에 있지? 맞아. 이게 더 큰 행복인 것 같아요. 서울에서는 아무래도 뭐 일뿐만 아니라 육아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다 상대적으로 비교를 자꾸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비교하지 않고 그냥 나만의 때로 나만의 길로 생활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았던 부분인 것 같아요. 서울이 아니어도 괜찮고 지역에서도 충분히 만족할 어떤 날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이제 전반적으로 사회적으로는 피라미드가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고 꼭지점이 여기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 왜 내가 가치관에 나도 거기 똑같이 따라가야 돼? 라고 생각하는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 분명히 있고, 이 사람들을 위한 공간도 분명히 조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방으로 내려가는 친구들을 위해서 훨씬 더 많은 일을 해줘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서 살고 싶어하고 서울로 오면은 강남을 지향하는 사회, 이건 병든 사회예요. 다양성이 확보된 사회, 그거에 대한 보상 체계를 제대로 설계하는 것, 그 의식의 전환 속에서 사회가 조금 더 지속 가능하고 행복한 쪽으로 변하지 않겠습니까? 저출생은 모두의 문제입니다. 좀 더 나은 사회적 시스템과 환경이 마련될 때 우리의 미래에도 있지 않을까요?